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사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존에 있는 세 번째 수업까지 잘 들으셨다면 오늘 수업 이어서 바로 듣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 앞에서 세 가지를 공개해드렸고요. 네 번째는 바로 아웃포커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꽃잎이 있는 손과 꽃잎은 선명한데 뒤에는 배경은 좀 뿌옇죠. 이런 촬영 방법을 아웃포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포커스 촬영 방법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훨씬 더 두각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으로 아웃포커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포커스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의 뒷모습, 아이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이 사진은 아웃포커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은 배경을 한번 보시면 배경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누방울과 인물이 이렇게 두각돼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제가 앞에서 역광사진, 사광사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 쪽부터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면은 이 경계 쪽에 보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자리를 찾으셔서 찍으시는 게 인물 사진을 좀 특별하게 찍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완전한 역광 사진을 할 수 없지만 약간 사광에 가까운 그런 측면 후광 사광에 가까운 그런 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역시나 아웃포커스로 주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 뒷면에 이 배경 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뭉게뭉게 보이는 이런 알갱이처럼 보이는 원형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사진에서 보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케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카메라 렌즈를 썼는지 그리고 뭐 몇 미리의 렌즈를 썼는지 어느 정도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아웃포커스 효과를 누리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드에서 이거는 이제 예전의 핸드폰이긴 한데 아웃포커스 모드가 따로 있어요. 지금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말을 쓰고요. 갤럭시는 아웃포커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웃포커스 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휴대폰에서는 아웃포커스는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 흐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에서는 아웃포커스가 모든 사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렌즈의 구경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렌즈 구경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있거나 넓은 화면에 있는 그런 넓은 구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웃포커스가 잘 되지 않고 좀 가깝게 있는 그러니까 내 핸드폰으로 내 손바닥을 한번 찍어보거나 뭐 이렇게 가까운 아주 작은 사물을 이렇게 찍어보시게 되면 뒷배경이 이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핸드폰에서는 계속 모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지 말으시고 점점점이나 더보기를 누르셔서 그 모드를 한 번씩 찍어보시면 이렇게 아웃포커스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이제 음식 사진을 맛있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NS를 하거나 우리가 찍는 사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찍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사진인데요. 음식 사진을 그래도 좀 예쁘게 찍고 싶고 잘 찍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음식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사진 조명을 이용하라 라는입니다. 휴대폰 사진 조명을 이용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촬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 있는 프레쉬를 꺼놓고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오토로 놓고 찍게 되면 후레쉬가 터지게 되는데 후레쉬가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빛이 이렇게 정면에서 가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좀 평평해질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진들과 좀 다르게 너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 사진 찍는데 왜 휴대폰 조명을 이용하라고 했냐면 내가 찍을 때 내 친구 핸드폰을 조명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찍으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핸드폰에 그 조명을 전등을 켜서 그 전등을 음식에 가까이 대는 거죠. 그 음식에 가까이 된 뒤에 내 핸드폰으로는 조명을 끄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은 어, 어떤 정확한 빛이 들어가 있어야 그 음식의 색감도 잘 표현이 되고 또 맛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에 있는 핸드폰, 옆에 있는 우리 엄마의 핸드폰 조명을 이용해서 음식에다가 조명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촬영해 보시길 한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팁은요, 가까이서 찍으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 있죠? 둘 중에 사진 한 장 고르시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사진을 고르겠죠.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찍을 때 휴대폰을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줌을 이용해서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을 모았다가 쫙 펴는 거 있죠? 렌즈의 줌을 이용해서 클로즈업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휴대폰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거든요.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까이 다가가서 찍게 되면 내가 찍고자 했던 음식이 이제 왜곡이 생깁니다. 우리가 셀카를 찍어보면 우리가 측면이나 뭐 아랫부분이나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게 되면 내 얼굴이 이렇게 약간 왜곡이 생겨서 얼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가 바로 광각 카메라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음식을 찍으실 때는 이 디지털 줌을 이용하셔서 좀 당기셔서 오른쪽 사진처럼 한번 찍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음식 사진을 잘 찍는 팁 중에 세 번째는 맛있는 각도를 찾아라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정면 완전 90도 위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보다는 약간 75도 좀 더 내려와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45도 각도에서 촬영을 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아웃포커스의 효과를 좀 준 사진입니다. 주제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치킨 너겟을 주제로 삼고 앞에 뒤에 있는 레몬과 앞에 있는 어떤 화분 플립을 조금 이렇게 뿌옇게 함으로써 주제를 좀 드러나게 한 사진인 거죠. 그런데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되게 잘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바닥에 있는 패턴이 지금 위에 있는 돈가스를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접시들이 되게 애매하게 위치가 함으로써 되게 많이 방해를 하고 있고 시선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찍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찍으실 때 예쁜 각도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5도에서도 찍어보고 90도에서도 찍어보고 완전 옆에서도 한번 찍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줌을 이용해서 좀 가까이서도 한번 찍어보시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는 그 감성 사진 이런 게 굉장히 좀 트렌드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은 건데 일부러 음식에 반을 날렸죠. 반을 날리고 밑에 여백을 많이 줌으로써 뭔가 의미가 있는 아니면 밑에다 뭐도 내가 원하는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그대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촬영해 보시는 것도 감성 사진을 찍으시는데 약간 도움이 될 거고 사진은 보이는 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면을 본 사람을 하여금 약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성 사진을 찍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 제가 카메라에서 광각 렌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화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람의 눈도 렌즈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각에는 이렇게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광각 렌즈는 이 화각이라는 것은 양쪽에 보이는 그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각 렌즈는 더 많이 보이겠죠? 망원 렌즈는 더 조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멀리 있는 사진을 많이 당기게 되면 망원 렌즈가 됩니다. 근데 망원 렌즈로 당기게 되면 화각이 좁아지면서
내가 손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는 이 광각 렌즈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카메라가 이 광각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볼게요. 광각 렌즈는 광각 렌즈의 특징을 뭐냐면 가까운 건 크게, 먼 건 작게입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가까운 것은 더 크게 보여지고요, 먼 것은 더 작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어떤 얼큰이샷, 그러니까 얼굴을 크게 찍고 발을 작게 찍는 사진을 찍을 때도 휴대폰을 가까이 가져가면 얼굴은 크게 나오지만 발은 되게 작게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다리 한번 볼까요? 다리에 있는 다리 크기가 동일한데 왼쪽 앞에 있는 다리가 유독 커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왜곡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각 렌즈는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 위아래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왜곡이 돼서 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는 광각 렌즈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왜곡을 잘 활용하시면 재밌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또 셀카를 찍으실 때도 내 얼굴이 왜곡되지 않게 내 위치를 잘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긴 다리의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여성분들은 나 좀 다리 길게 찍고 싶어,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처럼 인물을 가운데 놓으시고 발을 바로 밑에다가, 바로 제일 밑에, 그리고 여백을 위에 50%를 남기시면, 이렇게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으시면 다리가 훨씬 더 길게 나오죠. 그리고 찍는 사람이 앉아서 위로 찍으면 다리가 훨씬 더 길게 나와요. 이건 그 광각 렌즈 왜곡을 이용해서 다리를 좀 더 길게 찍을 수도 있고요, 다리를 짧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렌즈의 원리를 조금 아시고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휴대폰 사진을 찍으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이 화면을 한번 휴대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찍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을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 수평 수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휴대폰을 찍어 보시면 수평 수직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맞춰서 찍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눈이 지금 수평 수직이 잘 맞고 있는지, 수직을 잘 체크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의 마지막인데, 이제 전문가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사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지금 이제 전문가 모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프로 모드라고 하죠. 이 프로 모드를 활용하시면 바깥에 비가 오는데도 창문에서 빛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 밝게도 찍으실 수도 있고, 또 삼각대를 이용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멋있는 야경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메라 노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 카메라 노출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ISO라는 게 있어요. ISO. 이건 사진의 감도를 이야기하는데요. ISO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갱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 크기. 그러니까 사진이 직사각형인데 이 사진을 채우는 작은 알갱이들의 크기를 키웠다 작겠다 작게 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SO가 크게 되면 알갱이가 커지는 거죠. 알갱이가 커지면 사진은 굉장히 선명하지 않고 거칠겠죠. 대신에 알갱이가 커짐으로써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만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진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ISO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ISO를 높이면 사진이 밝아지고 ISO를 내리면 사진이 어두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ISO는 사실 작게 찍는 게 100이나 200 이렇게 작게 찍는 게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찍으시는데 중요한 요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ISO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두 번째 보면은 250분의 1이라고 있죠. 이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1000분의 1초라고 하면 0.001초겠죠.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를 빛을 얼마나 집어 넣을 건지 뺄 건지 이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 빛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서 여기 보시면 AF라고 써 있는데 이건 오토포커스를 얘기합니다. 자동 초점.
근데 지금 요즘 나온 카메라들은 MF 포커스라고 해서 매뉴얼 포커스, 수동 모드도 가능하긴 한데요. AF 모드는 사실 여기서는 크게, 휴대폰에서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보면 WB라고 나와 있죠. 이 WB는 화이트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하얀색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WB도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찍어보시면 이제 사진 색감이 그에 맞게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노출, 사진을 밝게 찍겠느냐 어떻게 찍겠느냐 이걸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 모드를 사용해서 찍어보시면 사진을 훨씬 더 재미있게 찍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역광 사진 찍으실 때 이 전문가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찍으시면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멋있는 역광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대전에 있는 동구에서 이렇게 그 동구에 있는 개발되기 전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주민들이 찍어서 이렇게 뭐 기록하는 그런 행사를 제 강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 휴대폰으로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수평 수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옛날에 어떤 그런 부분들, 요즘에 많이 볼 수 없는 이런 전깃줄, 이런 것도 이 사진도 지금 다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계량기인데요. 지금은 계량기가 다 집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볼 수가 없죠. 개인 사생활, 개인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인집과 이렇게 월세집이 이렇게 계량기를 너 전기 얼마 썼어 이렇게 하면서 좀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유튜브 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표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1강부터 4강까지를 제대로 잘 들으시고 휴대폰 한번 찍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진 찍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사진을 통해서 좀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미사진관 대표 진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